네, 결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T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고에 대한 그 설명은 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능에 관련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꺼워지는 틀을 깨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온거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됩니다. 요새 MZ들이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해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격 차이로 싸움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똑같은 티끼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예, 서로들 자기 틀이 크다고 싸움이에요. 누구 하나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싸움이 안 되는데, 같은 사고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들 내게 맞다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싸움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래, 그럼 헤어져. 이런 형식으로까지 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고 기능은 사실은 사회에서 되게 인정하는 판단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 합리적이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지타산을 따져서 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직에서 되게 좋아해요. 왜? 내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인데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조직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 특히 이지타산을. 조직은 이지타산이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와, 너 결정 잘해. 이러고 칭찬을 받다 보면 스스로의 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일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는 완벽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돼. 이게 이제 이제부터 큰일이 나는 거죠. 예,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를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능을 사고 기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T를 쓰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설명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질문을 던져서 설명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저는 한 세 번째 설명에서 한계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세 번 정도 하면 저는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주기능으로 사고 기능을 쓰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맞는데 얼굴까지 빨개지시는 분도 계시대요. 이게 이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네가 왜 못 알아들어? 이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틀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몇 가지를 물어볼 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만약의 경우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서너 번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S와 N에서 N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공영방송에서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가족의 여섯 팀인가를 이제 그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흰 방에다 모아놓고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거의 지금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짝을 두들기고 막 던지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아버지야 아들이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아들이 밥을 한 세 번, 세 숟가락 정도 들어가면 아버지가 항상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한테 모든 걸 지원해 줬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비교. 누구 아들은 어떻고, 누구 아들은 어떻고. 이거를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세요. 이분이 사고 기능을 갖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막 복받치니까 먹던 그릇을 내던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문짝을 두들기고 막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엄마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밥을 차려서 아들 방에 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PD가 아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항상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먹을 때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묘하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쉬는 동안, 잠깐 쉬는 동안에 게임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 말에 너는 구직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예,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아들도 미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이제 그 상담하러 가야 되겠더라고요. 벌써 막 그 소리만 들으면 튀어 올라오고 예,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는 서로들 아버지가 그거를 기다려주고 그거를 이제 서너 차례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시작을 하시니까 아마 아들 입장에서도 질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고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에 너는 게임을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장 취업이 돼야 돼. 이걸 자꾸만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사고는 자기 틀 속에. 그러니까 자기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맨날 그러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도 와, 질리겠다 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사고 기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합리성이 남한테는 그렇게 잘못된 그 결정을 만들어지고 그를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로 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아세요. 그거를 바꾸고 내가 이 틀을 깨트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결정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 비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참 잘하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사고 기능이 이런 논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일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틀을 들이대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일단 상대편 입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결정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그들의 가치를 갖고 결정을 하고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좋다 싫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특히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하는 게 음식점. 메뉴판 한참 들여다보고 아직도 결정 못했어. 그럼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저도 그거 먹을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냐 하면 논리가 없습니다. 비교 분석이 안 돼요.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비교 분석이 감정에서는 비교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도 이 감정을 쓰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봐요. 이거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어?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럼 이제 저는 사고 기능을 쓰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 잠깐 물어보면 그게 좋아서 결정했는데 왜 자꾸만 물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나름 그랬죠. 나름 자기네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좋다, 싫다, 나쁘다 해서 이제 결정한 거라. 대신에 이들은 이제 굉장히 따뜻하죠. 왜 그러냐. 이 사고 기능자들은 사실은 지적질이에요. 이들이 지적질을 최고로 잘하는 팀들입니다. 그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게 뭐 잘못됐어. 어쩌고 이러면서 따져들고. 그리고 최고로 잘 따지는 사람들. 사고 기능자들은. 이것저것 따지는데 최고입니다. 근데 감정 기능은 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따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따지는 일이 생기면 피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면 나도 이렇게 따질 걸.
그래서 이들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사고기능자들이에요. 애들이 따지고 왜 그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기능자하고 싸움이 붙는다, 말싸움이 붙는다, 논리적으로 어떤 그 따지는 게 붙는다, 그러면 감정기능들은 아예 피하잖아요. 사고기능한테는 얘기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고기능하고 감정기능이 서로들 반반씩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제가 변화와 바뀌는 거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을 연습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MBTI 성격 검사를 하고 감정 기능을 쓰는 친구들은 1, 2학년 때 이들한테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법을 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논문 쓰는 방법을 갖고 그대로 좀 따라서 해서 연습을 해봐라. 왜 그러냐? 마지막에 노동시장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를 거쳐야 되느냐? 구직기술을 거쳐야 됩니다. 구직기술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에요. 여기서 논리를 요구하는 게 자기소개서야 면접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연습을 하라고 제가, 어, 그,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 연습하고, 논문 쓴 책을 하다가 좀 연습을 해라라고 1, 2학년 때는 제가 미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